사전에 시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도록 요구해야 한다는 점. 셋째, 인위적으로 지지율을 올리려는 어떤 수작도 부려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항상 거짓 없는 진실만을 말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교훈으로 삼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송영길이 문재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한번 짧게 보겠습니다. 이거는 뭐 한 1분 50초짜리니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공정의 가치를 내세웠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불공정하게 출세한 사람이 윤석열입니다. 아시다시피 연수원 23기, 문무일 검찰총장이 연수원 18기였습니다. 5기를 뛰어넘어서 한직에 있던 사람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고속 승진 발탁을 했고 검찰총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완전히 어떻게 보면 불공정한 특혜를 받아서 한직에 있던 분이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이 되신 분입니다. 그러면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대통령 출마하신다면 최소한 자기를 이렇게 키워준 대통령이나에 대한 인간적인 유감이나 A 표시는 있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사람이 사는데 여기 저주에 가까운 자기가 몸담았던 정부를 그렇게 비판해서 대통령 선거의 명분으로 삼다는 것은 나는 상당히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표님, 제가 추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방금 윤 총장을 발탁한 인사가 특혜였다라고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발탁했는데 문 대통령이 특혜 인사를 했다는 말씀인가요? 특별한 혜택을 준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애초부터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을 반대했습니다. 최은순 장모의 문제는 윤석열 검사 시절에 특검 시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던 경제 공동체 이론, 즉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돈을 받지 않았지만 최순실을 통해서 돈을 받은 것은 사실상 최순실이 박근혜 대통령의 재산을 공동 관리하는 경제 공동체란 논리로 같이 공범으로 기소가 된 것입니다. 이 논리가 본인에게도 그대로 부메랑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윤석열에게 아주 특혜를 줬죠. 엄청난 특혜를 줬습니다. 네, 나비라님, 네, 감사합니다. 오, 일본에 계시는 선생님이시군요. 네, 감사합니다. 파이팅,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송영길의 얘기에 이어서 문재인이 윤석열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아주 쇼츠로 김용민 TV에 나와 있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김정숙 여사하고 만난 적이 있었대요. 손혜원 전 의원이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윤석열은 도대체 누구 추천을 받고 이렇게 앉힌 거냐라고 물어봤는데 이 손혜원 전 의원이 사실 양정철 씨하고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아요. 그래서 당연히 양정철이가 추천해가지고 문 전 대통령이 의견 수렴하다가 윤석열이를 검찰총장에 세운 것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했던 것 같은데 김정숙 여사 말은 손 의원 그게 아니야 우리가 부탁한 거야. 우리라 하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말하는 거죠. 윤석열을 사저로 불러서 식사하면서 검찰총장 맡아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해서 맡게 된 거야. 이 얘기를 듣다 보면은 이것 때문에 손혜원 전 의원이 크게 충격을 받았다라는 게 손병관 기자의 설명입니다. 네, 자기 아는 사람을 갖다 시킵니다. 항상 자기한테 아는 사람 갖다 시킵니다. 무조건 아는 사람이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브라함 링컨의 위대한 점은 뭔가요? 자기가 모르는 사람, 유능한 사람, 그리고 자기 종족을 장관으로 시킵니다. 자기 종족을. 유능하니까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명확하게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어떤 성과를 내줘야 되는지를 설명하죠. 심각합니다. 문재인의 이 인사는. 자, 다음에 문재인의 그 거짓과 위선의 정치, 송영길이 다시 대답합니다. 그래서 그걸 뉴스에도 나왔어요. 이거 한 2분짜리인데 2분짜리 잠깐만 보시겠습니다. 왜 이재명이
문 정부에서 탄압을 받았는지 그 얘기가 이제 파장이 이러니까 그것을 해명하기 위해서 한 이야기입니다. 보십시다. 이재명 후보가 문재인 정부에서 탄압을 받았다는 민주당 송영길 대표의 발언을 두고 당 내에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문재인 정부의 차이를 강조하다가 한 말인데 친문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당을 분열시키는 발언이라는 비판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최경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이재명 후보가 선출된 직후부터 야권의 정권 교체 구도 전략에 대응하기 위해 이 후보와 문재인 정부는 다르다고 강조해왔습니다. 저는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는 것도 새로운 정권을 창출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다시 출마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후보가 당내 기반이 없는 행정가 출신이자 현 정부 주요 정책에서 비교적 자유롭다는 점을 내세워 문재인 대통령과의 차이를 부각시킨 겁니다. 그런데 송 대표는 어제도 이 점을 말하다가 이 후보가 현 정부에서 탄압받았다는 발언까지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왜 탄압받았다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냐 하면 문재인 정부가 너무 잘못한 게 많기 때문에 그것을 이어받는다는 건 민주 시민들에게서 이거는 용서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잘못한 것이 없이 잘했다면 당연히 그걸 이어받는다고 그랬는데 이어받을 게 없는 거야. 뭘 이어받을 게 없는데. 그러니까 송영길이 뭐라고 말하냐.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정부에서 탄압을 받던 사람이에요. 예. 아시죠? 예. 거의 기소돼서 죽을 뻔했잖아요. 예. 장관을 했습니까? 국회의원을 했습니까? 예. 이 후보가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 판결까지 갔다는 건데 이번 발언은 너무 나갔다는 비판이 친문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쏟아졌습니다.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출신인 윤영찬 의원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아연 실색이라 적었고 김종민 의원도 당의 단합을 저해하는 발언이라며 발언 취소와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도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취까지도 사실과 다르게 평가하는 경향이 없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성취한 게 뭔가요? 성취한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한순간에 다 무너지잖아. 구조와 시스템을 안 바꿨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 이것은 잘못입니다. 당내 파장이 커지자 이재명 후보는 송 대표가 검찰의 수사권 남용을 비판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진화를 시도했습니다. 약간 넘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적절히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건 무슨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하신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송 대표 측은 부족한 점을 보완해 더 나은 정부를 만들겠다는 취지였는데 설명이 섬세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에서 이재명은 완전히 외톨이였어요. 아무도 그를 돕는 사람이 없었어요. 대선 캠페인에서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나왔는데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니까. 오히려 방해했어요. 그런데 0.73%포인트로 졌단 말이죠. 양심이 있어야지, 양심이 사람들이. 그래서 오연호가 묻습니다. 추미애가 충격적으로 문 대통령이 장관에서 물러나달라고 추미애에게 요구했다는 거예요. 할 수 없죠. 뭐 대통령이 물러나라는데 장관이야 무슨 힘이 있어요. 물러나는 거죠. 그 얘기를 잘 들어보면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그 청와대 내에 있었고 얼마나 멍청한 짓을 문재인이 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요거 한 7분짜리인데요.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얘기 속에 문재인이 어떤 인간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아까 본 이 결정문을 보더라도 해임에 상당한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이제 정치를 안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이런 인식을 이제 가지고 계셨어요.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사퇴를 했습니다. 1월 27일 날 이 신년 기자회견 직후겠네요. 사퇴를 했는데
근데 제가 그동안 다각적으로 취재한 바에 따르면 자인은 아니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오늘 이 자리에서 좀 명확하게 좀 밝혀주신다면요? 꼭 아셔야 되겠어요. 네, 꼭 아셔야 돼요. 궁금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이 진실을 네. 좀 알아야 되겠어요. 공익을 위해서. 공익을 위한 겁니다. 지금 우리는 왜 그 뭐가 공익인지 저를 설득해 해임에 해당되는 네. 그러니까 그 어떤 공익이 있는지 저를 지금 설득해 보세요.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 해임에 해당될 수 있는 네. 대한민국 검찰 사상 네. 최악의 검찰총장, 네. 헌법을 유린하고 있었던 검찰총장이 네. 네. 그 이후에 네. 대통령이 되었단 말이죠. 네. 그러면 그 검찰총장과 일선에서 대결을 하고 있었던 법무장관, 네. 헌법 수호를 위해서 네. 그분이 자리를 그만둔다는 것은 네. 엄청난 국민들의 알 권리죠. 왜 그만뒀을까 그게? 되게 먹먹한데요. 근데 제가 저 책을 쓸 당시는 2021년 저 책이란 추미애의 깃발이라는 대담집을 말하는 겁니다. 7월에 저 책이 나왔으니까 네, 대선 전이죠. 그런데 이제 검찰 국가가 말씀하신 것처럼 탄생을 하고 보니 네. 막을 수 있었을 때 못 막았다 하는 그 열패감이 국민들한테 많은 거죠. 네. 그리고 저에게도 네. 왜 사퇴를 했습니까? 그 네. 자리를 지키면서 네. 제일 잘 알고 있으니까 네. 결론을 얻었어야죠. 네.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고 원망하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좀 진실을 말할 수 없는 것이 좀 답답했어요. 그 네. 전에는. 네. 그래서 이제 여쭈어 주시니까 네. 네. 말씀을 드리면 대통령께서 물러나 달라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아, 대통령께서 직접. 네, 네. 그래서 이게 굉장한 얘기입니다. 물러나라. 지금 징계 처분을 한 사람들더러 징계 당한 사람을 물러나라는 게 아니라 징계 처분을 한 사람 보고 물러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누가 봐도 불법행위요 비리가 윤석열에게 쌓여 있었거든. 그런데 윤석열을 물러나라는 게 아니라 추미애 장관을 물러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그랬느냐. 이제 그게 문제예요, 지금. 그거는 다 친문 세력들이 싹 국회를 장악하고 있던 민주당을 장악하고 있던 친문 세력들이 모아서 힘을 모아가지고 청와대를 압박한 거야. 그건 누구의 하수인이 된 거야? 윤석열의 하수인이 된 거지. 윤석열의 하수인이 자기가 잘릴까봐 바로 공작에 들어갑니다. 그 공작에 들어가서 그 공작을 그대로 받아들인 게 친문 세력들이에요. 뭐 아까 얘기했던 뭐 김종민이라든지 윤영찬이라든지 이런 애들 친문 세력, 핵심적인 친문 세력들이 싹 그 윤석열의 얘기를 듣고 뭐 징계 절차가 잘못됐다는 등 뭐가 잘못됐다는 그 전에는 일주일 전에는 추미애를 물러나라고 하기 이전에 일주일 전에는 그 내용을 보고받고 목불인견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말했느냐?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잘못을 저질렀구나. 누가? 윤석열이. 그런데 추미애 보고 물러나. 추미애는 충격을 받은 거지.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 징계 의결을 네. 저는 징계 청구권자였고요. 네. 징계에 대한 가부는 징계위원회가 한 거죠. 징계위원회가 내린 결론이죠. 네. 그러면 그것을 집행하는 분은 대통령이에요. 네. 장관을 임명하는 것도 대통령이시고 검찰총장을 임명하는 것도 대통령이시고 네. 장관을 해임하는 것도 대통령이시고 네. 검찰총장을 해임하는 것도 네. 대통령이세요. 네. 저는 그 자리에서 거의 다 그 얼마나 그
마음이 먹먹하고 힘들었느냐 하면 네. 이 엄청난 비위를 네. 가지고 제가 밤을 꼬박 샜어요. 네. 그 징계위원회가 무사히 끝날지 어떤 결론을 내릴지 네. 그러니까 잠 한숨 못 자고 그냥 이걸 대통령님께 드리면서 네. 대통령이 서명함으로써 집행되는 거니까 그 순간까지 네.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몇 달을 버텨왔는데 네. 그 결론이 네. 제가 물러나는 거라고 하니까 네. 이 나라의 기강이 무너지는구나. 아. 밖에 나가는 시그널이 뭐겠어요? 음. 검찰총장은 이제 나를 내 가는 길에 쾌도 남마처럼 달리는 것만 남아있지 네. 어떤 장애물도 없다. 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 검찰 국가의 탄생을 아무도 못 막아요. 그러면 거의 촛불 국민에 대한 역모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제가 무슨 장관 자리에 뭐 연연해 하고 그거 천년만년 할 것도 아니고 네. 한데 네. 어차피 하루 더 해도 고생이고요. 네. 네. 엄청 힘들어요. 온 가족이 고생이고 뭐 네, 네, 네. 심리적 저 아들 당한 고통을 생각해 보세요. 네. 그러니까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아니라 네. 이런 위험 지경을 보고 나를 자른다 그러면 이 시그널이 뭐가 될까? 그 후가 네. 후폭풍이 너무 겁나는 거예요. 저는 네. 우려스러운 거예요. 네. 그러면 네. 이제 아마도 전화로 그런 통보를 받았을 터인데요. 전화가 아니고 네. 제가 물러나 달라는 것을 비서실장을 통해서 아침에 연락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비서실장 노영민 비서실장. 네, 네. 이걸 전자결제도 할 수 있고 한데 네. 제가 일부러 들고 가서 네. 그 중간에 농간인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아, 믿기지 않았어. 네, 네. 그래서 나를 자르려면 네. 해임 건의를 할 수 있는 게 국무총리니까 네. 국무총리를 통해서 해임 건의를 해주면 좋겠다. 나는 자의로 물러나진 않겠다. 라고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것도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후에 네. 제가 그 권력기관 네. 개혁 비전 발표회가 있었는데 네, 네, 네. 그게 뭐 눈에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음. 뭐냐면 이 빨리 대통령님께 네. 이 사안의 심각성을 말씀드리고 네. 저를 유임을 시켜야 네. 이게 수습이 됩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네. 그래서 이제 들고 이제 갔죠. 음. 갔는데 결론은 똑같았어요. 몇 분 정도 대화를 할 수 있었습니까? 뭐 1시간 정도. 꽤 긴 시간을. 대화가 아니고 이제 이 징계 결정문에 대한 보고. 네, 보고. 네. 이제 서면이 아니고 네. 이제 그 중요한 부분을 이제 보고를 드리고 네. 이제 그 자리에서 대통령께서 서명을 하시는 집행 과정을 제가 지켜보고 네. 난 뒤에 이제 네. 물론 대통령께서는 수고했다라고 해주시고 네, 네, 네. 또 이게 민주적 절차다. 네. 이게 선례가 될 거다라는 덕담을 많이 하셨어요. 네. 네, 그리고 검찰 개혁 여기가 이게 민주적 절차다. 이게 선례가 되겠다. 내가 이 얘기 때문에 진짜 내가 돌아버리는 거예요. 문재인의 이 말. 나는 말을 분석하잖아요. 행동을 분석하고 그다음에 의사결정을 분석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결과를 보고 이게 어떻게 민주적 절차라는 거야. 그러니까 문재인은 민주주의가 뭔지조차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야. 아주 이 말에 나는 추미애를 해임하는 것이 민주적 절차라는 거예요. 이런 빌어먹을. 민주주의 자체를 이해 못하는 사람이 대통령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무능하지.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법률가예요, 우리나라에.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오는데 뭐 추 장관이 없었더라면 네. 가능했겠느냐 이런 덕담과 평가를 해주셨지만 저는 네.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이제 저의 거취가 그 자리에서 이제 결정되니까 네. 거기에 대한 뭐 자리 욕심 때문이 아니라 아 이거 이렇게 되면은 이제 밖에 나가는 시그널이 어떻게 될까? 아무도 못 막아. 네. 아, 큰일이구나. 아까 그런 표현했어요. 네, 촛불 국민에 대한 역모, 네, 역모. 그렇죠. 그거를 인정하는 거다. 네, 그렇군요. 허무한 결론이었죠. 네. 내가 왜 사람의 말을 계속 분석하는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의 생각이고 그 사람이 그 말에 따른 행동이고 이런 것들이 모여서 시간으로 쭉 모여서 보면 문재인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사람의 말을 분석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뉴스타파가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잔혹사라는 걸 했는데요. 그게 긴 그 다큐 같은 건데 그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문재인이 뭐라고 취임사에서 말했는지 나옵니다. 박근혜는 퇴진하라! 박근혜는 퇴진하라!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촛불 민심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1호 구호 검찰 개혁이었습니다. 그 어떤 기관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견제 장치를 만들겠습니다. 그 어떤 기관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견제 장치를 만들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1호 공약이 뭐냐? 그것이 바로 검찰 개혁이었어요. 이게 그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한번 제가 반복해 봅니다. 그 어떤 기관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견제 장치를 만들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검찰 개혁의 핵심 과제는 검찰청법 폐지를 통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이다. 뉴스타파가 맨 마지막 끝 마무리, 이 다큐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당 의원은 당시 민주당이 여당이었죠. 180석 가까운 의석을 확보하고도 법안을 발의조차 못하고 있다. 여러분, 문재인이 어떤 인간인지는 이 대담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손석희와의 대담인데요. 제가 그것을 전부 텍스트화해서 읽어드릴 텐데 왜 텍스트화하냐면 JTBC는 상업방송이라 이거를 틀으니까 꼭 그 저작권법 위반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그걸 또 잘라야 되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133강에서 이미 했었던 건데 제가 다시 한번 이 손석희와의 대담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문재인이 어떤 인간인지가 드러납니다. 손석희가 묻습니다. 검찰 기소권과 수사권이 분리는 찬성하는지요? 안 했으니까. 5년 내내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문재인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자기가 안 한 걸 알아 얘도.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뭔가 자기를 변명을 해야 되는데 변명할 게 없잖아. 한다고 약속을 했는데. 한두 번 약속한 게 아니거든. 일단 그 부분은 그렇게 가야 할 방향이에요. 원래부터 그 부분을 추진해 왔고 검찰이 수사권을 박탈한다든지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검찰은 기본적으로 검사만이 영장을 청구권을 가지도록 헌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적어도 모든 수사를 강제 수사를 하려면 검찰이 통제를 받아야 하고 게다가 기소권도 역시 검찰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공소 유지를 위해서도 당연히 수사의 통제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수사권과 제1차적 수사 종결권을 경찰이 가지게 되고 검찰은 보완적인 수사권을 가지게 되는 이런 형태가 세계적인 스탠다드가 되고
상당 부분 법제화가 이루어졌는데 완전히 다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절반 정도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지금 민주당은 그 부분을 완성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와, 진짜 5년 내내 아무것도 안 하다가 이제 다음 달에 퇴임하거든. 근데 이렇게 말해요. 뭔 얘기를 하는 거야, 이 사람이 지금. 개소리라는 거죠. 계속 보겠습니다. 손석희가 묻습니다. 검찰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과거에도 검찰과 경찰 간의 다툼이 있었을 때 속도 조절, 즉 이루어진 개혁을 안착시켜 가면서 발전해 나가야 한다. 이렇게 말한 적도 있는데 여전히 그런 관점에서 바라본 분도 계시고 아예 정반대로 반대하는 분도 계시고 그렇죠. 점점 개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손석희 또 묻습니다. 그러면 그때 말씀하셨던 안착하는 것을 봐가면서 큰 무리 없이 하라는 생각이 있으셨다면 지금 임기 말인데 민주당에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철험의 젊은 의원들을 중심으로 완전히 검수완박, 기소권과 그 수사권을 완전히 분리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거를 강공하고 있단 말이죠. 이제 문재인 정부 곧 끝나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그것도 대통령 입장에서 좋다고 보시는 건지 그렇게 하는 게 좋다고 보는 건지 말을 못해 얘가. 문재인이 말을 못하고 있다고 지금. 그것은 과거의 이야기를 지금의 국면에 끌어들여서 답변을 요구하시면 저로서는 난감해지는 일이고 지금은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으니까 국회의 논의가 어떻게 되는지 지켜봐야겠지요. 그러니까 5월에 이제 물러나야 되니까 4월 안에 손석희는 4월 안에 통과시키겠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월 3일에는 마지막 국무회의가 열리는데 국회 통과 후 국무회의에서 올라오면 거기에 반대할 이유는 당연히 없으시겠군요. 문재인. 그런데 지금 질문에는 여러 가지 가정을 담고 있어서 똑부러지게 답하기 쉽지 않은 질문이다. 국회 논의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절차면에서 무리 없이 될 것인지도 봐야 되고 이제 안 하겠다는 거예요. 검찰 개혁 자체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손석희, 무리 없다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문재인, 그냥 그런 정도로 들어두시죠. 얼버무리기 시작합니다. 얼버무리기 시작한 건 이미 됐어요. 손석희가 다시 묻습니다. 검찰 수사권 분리와 관련해서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하는 쪽에서는 검찰이 무소불위한 권력 구조나 정치적 중립성 문제 등 여러 문제점에 대한 통제 장치나 여러 가지 잠금 장치를 충분히 마련하면서 진행해야 하는데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강력 드라이브를 하느냐 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예, 거기에 대해서는 의견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래도 또 한번 물어봅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여쭤본다면 문재인, 예,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국회의 현안에 개입해서 발언하는 것인가요? 자기 도망갈 구멍이 이게. 하여튼 이 대담을 들으면서 진짜 싸가지 없는 인간이다. 손석희가 또 묻습니다. 그런데 그게 가장 큰 쟁점거리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문제로 가장 첨예하게 붙어 있었기 때문에 그건 민주당 내부에서도 그런 의견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말씀하시기가 좀 꺼려지십니까? 이렇게 다시 물어요. 문재인이 또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수영 선생님, 오늘도 행복한 강의 시간 감사합니다. 소장님의 종교 이야기 좋아요. 가끔씩 해주세요. 오늘 강의는 2번 듣겠습니다. 건강하시고 권민애도 화이팅 하셔요. 네, 감사합니다. 종교 이야기를 좋아하시는 애청자시군요. 네. 자, 그래서 문재인은 뭐라고 지금 말씀하시기에 꺼려지십니까? 이렇게 문재인이 뭐라고 하느냐. 가야 될 과제인 것은 틀림없고요. 5년 동안 뭐 했는데 아직 안 갔냐고. 그러나 또 부작용이랄까? 국가수사 역량이 훼손되거나 하는 일은 막으면서 국가수사 역량을 왜 챙겨나냐고 지가. 그냥 나 이게 참 함께 이루어야 할 과제니까 누가 함께 해? 지가 하면 되지. 입법화 과정에서 국회가 충분히 지혜를 모아주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미쳤죠.
손석희가 또 묻습니다. 제가 그냥 달리 해석하자면 그러한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으나 지금 하지 않으면 언제 또 할지 모르기 때문에 최대한 부작용을 줄이되 완수할 것은 완수한다는 말씀인가요? 문재인. 그렇게 해석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국회의 여야가 이렇게 팽팽하게 대치하는 상황 속에서 물러날 대통령이 자기 정부의 의지랄까 성향까지 감안해서 답해야 하는 이런 부분은 피하고 싶습니다. 네. 비겁하고 비겁한 대답이죠. 네, 이런 사람을 대통령을 시켰다는 거예요. 정말 비겁한 사람이죠.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실제 말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실제 말로 뭐냐? 이건데요. 중앙일보에서 만든 쇼츠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그에 대해서 저는 의견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여쭤본다면. 예,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통제 장치라든가 여러 가지 잠금 장치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마련해 가면서 하는 것이 낫지. 지금 갑자기 왜 이렇게 강력 드라이브를 하느냐라고 문제 제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에 대해서 저는 의견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여쭤본다면. 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가장 그 문제로 첨예하게 붙어 있기 때문에 그건 민주당 내부에서도 그런 의견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또 말씀하시기가 조금 꺼려지십니까? 가야 될 과제인 것은 틀림없고요. 그로 인한 또 그 부작용이랄까 우리 국가 수사 역량이 훼손된다거나 하는 일이 막아야 되는 것은 다 함께 이루어야 될 과제니까. 네, 비참하죠. 이제 마지막 영상인데요. 보겠습니다. 문재인의 그 거짓과 위선의 정치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기자회견입니다. 2021년 11월 18일, 그 퇴임하기 1년 전 해인데 퇴임하는 해는 기자회견 자체를 안 했어요. 그리고 송석희와의 대담으로 마무리 짓고 맙니다. 마지막 영상인데요. 문재인이 얼마나 형편없는 인간인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대답을 해요. 기자의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이거는 조국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얘기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일보 신은별 기자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징계안 청구한 이후에 국민들 관심은 높아졌는데 대통령님과 언제 어떤 방식으로 좀 무슨 논의가 오갔는지에 대해서는 크게 알려진 바가 많지 않았는데요. 대통령님께서 여러 차례 사과도 하셨고 사안이 어느 정도 일단락되기도 했지만 혹시 바깥으로 드러난 결정들이 대통령님 의사와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것인지 또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예, 우선 네, 대답을 못하죠. 자기도 알아요. 자기가 뭔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대답을 궁색한 거예요, 지금. 계속 응 하면서 대답을 못합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사실 이 법무부와 검찰은 이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놓고 함께 이렇게 협력해 나가야 될 그런 관계인데, 자, 함께 협력해 나갈 관계라는 거예요. 뭘 협력하라는 거예요? 구조와 시스템을 바꾸면 되는 거거든. 지금 개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 과정에서 이제 갈등이 부각이 된 것 같아서 국민들께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갈등이 부각됐다고 그럽니다, 지금. 갈등이 부각된 거 아니에요. 검찰이 쿠데타를 일으킨 거란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는 사람이라고. 근데 어떻게 갈등이 있을 수가 있냐고. 말 같은 소리를 해야 되잖아요.
말이 안 되는 개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부터라도 법무부와 검찰이 이렇게 함께 협력해서 이 검찰 개혁이라는 이 대과제를 이렇게 잘 마무리하고 또 더 이제 발전시켜 나가기를 이렇게 기대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조국이 다음 주에 얘기할 때 매불쇼에 나와가지고 조국이 한 대답을 보면 완전히 잘못된 대답을 하고 엉터리 대답을 하고 거짓말로 합니다. 이 영상은 몇 개가 더 있는데 조국이 대답한 것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지난 강의에서도 내가 그 이전 강의에서도 계속 얘기해 왔던 건데 매불쇼에 나와서 더 다른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조국이 무슨 거짓말을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내가 이걸 껐네. 봐. 이걸 껐네. 안녕하세요. 한국일보 신도 하셨고 서한이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를 놓고 함께 이렇게 협력해 나가야 될 그런 관계인데 뭐 그 과정에서 이제 갈등이 부각이 된 것 같아서 국민들께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법무부와 검찰이 이렇게 함께 협력해서 이 검찰 개혁이라는 이 대과제를 이렇게 잘 마무리하고 또 더 이제 발전시켜 나가기를 이렇게 기대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장면에서 조국과 깊이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건 거짓말을 몇 번 해왔고 제가 오늘 어제 조금보다 매불쇼 그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 조국이 여기서 문재인을 쉴드 치는 방식은 거짓말로 쉴드를 치고 있습니다. 그거를 한번 다음 시간에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조국도 이 영상을 보길 바래요.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지만 저는 뭐 저의 평가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냥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뭐 정치를 염두에 두고 정치할 생각을 하면서 지금 검찰총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검찰의 개혁이라는 것이 워낙 오랫동안 이렇게 이어졌던 검찰과 경찰과의 여러 가지 그 관계라든지 또 검찰의 어떤 수사 관행 문화 이런 것을 다 이제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그 점에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사이에 관점의 차이나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었다고. 관점의 차이나 견해의 차이가 있었다고 인식하는 것 자체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생각입니다. 검찰 개혁은 관점의 차이나 인식의 차이가 아니에요. 개혁하면 되는 거예요. 구조와 시스템을 바꾸면 되는 겁니다. 내가 그래서 서두에 계속 구조와 시스템이 뭐라는 걸 설명한 거예요. 개혁은 구조와 시스템을 바꾸는 거예요. 종교 개혁이 마틴 루터가 시작할 때 그 중세에서부터 쭉 내려오던 그 종교의 구조와 시스템을 바꾸는 거예요. 생각합니다. 이제는 서로의 입장을 더 잘 알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처럼 국민들을 염려시키는 그런 갈등은 다시는 없으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게 한심하죠. 이게 마지막 영상인데 한심합니다. 정말. 제가 뭐 할 말이 없어요. 문재인에 대해서는. 자, 그래서 문재인이 보여준 그 거짓과 위선의 정치, 문재인이 보여준 무능함의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다시는 이런 무능한 사람이 정치판에 들어와서 있을 수 없도록 해야 됩니다. 해피님,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하는 방송이 없습니다. 저희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해피님. 내가 하고 싶은 거는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앞으로 앞에서 쭉 다 개념을 설명하고 말을 어떻게 했고 어떻게 잘못됐는지를 설명했습니다. 문재인이 말한 것을 분석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가 지금 이 꼴이 된 거잖아요. 근데 그것의 본질은 뭐냐? 그것의 근본 원인은 뭐냐? 리더십을 발휘하는 방법 자체를 모른다는 거예요. 문재인이. 그러니까 계속 이서빌리티만 만드는 거예요. 거짓과 위선의 정치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뭔가를 많이 했다. 자기가 잘했다. 성군이다. 뭔가 리더십을 잘 발휘하기 때 대통령으로서 잘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길이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소리를 자꾸 하는 거예요. 리더십의 본질은 뭐야? 신뢰를 얻어야 될 거냐? 누구에게도 신뢰를 얻질 못했어. 그리고 희망을 말해줘야 될 거 아니야. 시민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앞으로 못한 게 이런 게 있는데 이걸